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이 보셨던 얼굴이죠. 유쾌한 웃음소리의 웃음전도사, 우리 전주옥 씨를 시마인TV에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강도에서 온 전주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소개가 간단한가요? 네. 그러면 전주옥 씨를 다른 스토리에서 다른 분들의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스토리를 좀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그 본인 소개 조금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본인은 몇 살 때까지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을 했어요? 네, 저는 만 17세까지 북한에서 살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딱 탈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북의 주 이유는 진로 결정이었죠. 그래서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는 것은 성인으로서 이제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니까 야, 부모님의 삶을 벗어날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또 그렇게 자녀들을 살리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북한을 떠나자. 결국 탈북이었죠. 근데 이게 엄마가 아빠의 동의가 이어져서 네. 두 자녀, 아들과 딸을 남한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난 정말 부모님이 깨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버님, 어머님의 삶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깨어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정말 그냥 평범한 노동자 집안의 그냥 노동자 출신의 쭉 그런 거였는데 부모님은 일단은 노동자니까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평생을 본인들은 굶으면서 자녀들을 배고프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러다가 야, 우리 애들도 배를 걸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야? 얘네를 위해서 어떤 삶을 계획해 줄까라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물론 주변에 다양한 장치들이 있었긴 하지만 국경이었고 먼저 탈북하신 뭐 외삼촌이 계셨고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빨리빨리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우리 주옥 씨 고향이 어디예요? 양강도 해산입니다. 양강도 네. 참 많이 오던데 해산인데 한 집 건너나 다 왔어요. 아, 그러면 제가 그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한 집 건너 하나 다 와서 나만의 가족이 있는 그럼요. 사람들이 동네 주변 있지 다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족들이 한 명이 딱 없어졌어요. 네. 그랬을 경우 이 삶이 확 뒤바뀌는 게 있잖아요. 밥을 잘 잘 먹는다거나 먹다거나 옷이 그 달라진다거나. 사람들 표정이 달라져요. 어떻게 다릅니까? 왜냐면 떼대끼라고 들어보셨어요? 떼대끼? 떼대끼. 하루 한 끼. 아침을 먹으면 점심을 뭐 떼대끼. 먹을지 걱정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 다 떼대끼를 하다 보니까 아. 다들 이제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다들 표정이 어둡다고요. 점심을 뭐 먹을지 이 걱정을 하느라고. 근데 그 한라산 줄기 사람들은 표정이 밝아요. 걱정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은 돈이 있어도 돈이 일단 자랑을 못 하는 거죠. 티를 못 내죠. 티를 못 내죠. 이거 티가 나면 바로 잡혀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름 그 알지 못하는 그 자신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 얼굴의 표정. 그럼요. 그 한결같이 다들 그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 표정에서 이게 드러난다고. 네. 환하게 웃는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장마당 그렇죠. 가면 엄마들의 표정이 어때요? 하나씩 막 새카맣고 막 여기 다 이렇게 다 있고 이러고. 그렇죠. 그리고 그럼요. 싸우잖아요. 네. 그리고 생계 걱정 그럼요. 때문에 다들 짜증이 여기 확 나요.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기 삶이 잘 안 풀리거나 일이 정말 잘 안 풀릴 때 우리가 얼마나 걱정스럽고 그럼요. 우리가 얼마나 표정이 이그러져 있습니까? 근데 매끼 걱정하는 게 떼끼라고 생각했을 때 그 북한 여자들의 삶이 얼마나 그러니까요. 고달프고 네. 웃을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북한 사람들이 왜 성격이 박지 않은지 아세요? 이거 전주옥 씨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와서 그럽니다. 몰라, 저는. 특별해, 아예 특별해. 나는 27살에 들어올 때 난 인상이 이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은 사람들, 이야.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 보면 옆에 두고 싶고 전화할 때마다 항상 즐겁고. 저 얼마 전에 같이 익산에 기차 타고 갔다가 오는 그런 일정이 맞아요. 있었는데 이렇게 웃는 거예요. 아니 너무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야, 왜 여자가 그렇게 너무 이렇게 웃냐 헝헝헝 웃으라는 거예요. 제발 헝헝헝. 근데 저는 태어나기로 헝헝헝은 안 되는 걸로. 네. 저는 이렇게 긍정적인 아유. 게 너무 좋아서 그날 네. 집에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운전해가지고 용인 갔다가 그죠? 늦게 왔잖아요.
너무 이렇게 마음에 여운이 그냥 남는 그래요? 거야. 며칠 이야. 있다가도 추억이 만나려고 했는데 이야. 나는 어둡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좀 밝게 웃으면서 사는 게 좋으니까 정말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억지로라도 웃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저 깨달음을 안고 온 그런 하루였어요. 야, 감사합니다. 제 옆에서 몇 시간 같이 있으면서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그 긍정의 에너지를 제가 받아가지고 왔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네. 한라산 줄기들이 또 어떤 그 눈빛이나 아니면 돈 쓰는 가닥이라든가 삶의 질이 집안에서 뭐가 또 달라지던가요? 특히 결혼할 여자애들은 엄청 인기가 있어요. 한라산 줄기. 왜? 남자들은 제가 봤을 때 또 공통점은 결혼에 임박한 여자들의 그 인기 선호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남자들은 어찌됐든 북한에서 간부가 되는 게 그래도 네. 그 사회에서는 안정적으로 사는 거였는데 간부가 되려면 대학을 가야 되고 입당을 해야 되고 뭘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든단 네. 말이죠. 돈 많은 여자를 찾아야 되니까 한라산 줄기 여자를 찾더라고요. 그럼 돈 많은 여자는 한라산 줄기인 거예요? 그럼요. 그 이외에 다른 여자들은 돈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라산 줄기가 뭉텅이 돈이 나오니까. 음. 그래서 그 결혼할 때 슬쩍 와서 혹시 한라산 줄기냐? 그래서 그렇다. 근데 걸르는 게 내 직계냐 사촌쯤이냐 요것도 걸려요. 너무 직계면 내가 앞으로 발전할 때 딱 네. 걸림돌이 되니까 사촌이나 친구쯤 같다 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그냥 탁탁 해버리더라고. 그러면 그 한라산 줄기가 옆집 건너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 이러면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 다 가족이 알죠. 나만의 같다라는 걸 좀 그럼요. 공유하지 않을까요? 그러진 않나? 공유하다마다요. 어떻게?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와 있고 와보니까 막 친구도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한동안 또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면 야 친구한테 야 빨리 니네 엄마 보고 걔네 엄마도 북한에 있으니까 아. 빨리 니네 엄마한테 가서 우리 엄마한테 가서 전화 좀 받으라고 해라. 서로 공유가 되는구나. 그것도 돼요. 네. 그러면 진짜 나만의 가족이 자녀가 온 사람들이 서로 그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렇죠. 모여서 그럼요. 연락이 오냐 연락이 돈 한 오냐, 번에 그럼요. 얼마 정도 받냐라는 그럼요. 것도 공유하고 서로 그럼요. 그런다고 저번에 어떤 출연자가 얘기하던데 그럼요. 그게 맞네요. 네. 와, 그거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엄마는 그러면 한국에 보냈을 때 한국 왔던 이야기인데 와서 혹시 주옥 씨랑 이렇게 돈을 보낸 적 있나요? 보냈죠. 아유, 오자마자 브로커비를 딱 갚고 제일 먼저 준비했던 게 엄마가 언제든지 부모님을 모셔와야 되니까 그 돈을 최소 아마 700 정도 그때 계산했을 때 있어야 되는 정도여서 700만 원만 만들자 해서 오빠랑 둘이 노가다를 엄청 뛰었어요. 그래서 브로커 비용 막 갖고 딱 700 준비해서 통장에 넣어놓고 그러고 모아지는 돈을 한 100, 200을 해서 아마 한국 들어와서 몇 개월 이내에 또 돈을 좀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는 감사했던 게 너무 속상한 게 저희가 떠나고 1년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돈을 받아서 그래도 여유 있게 엄마 말로는 그 동네에선 가장 여유롭게 살다가 맛있는 거 다 마지막까지 드시고 뭐 좋은 약 다 쓰시고 그렇게 해서 여한이 없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국에 온 자녀들의 어떤 이 돈의 도움을, 경제적인 도움을 아버지가 아주 짧은 기간이라도 잠깐 맛보시고 그럼요. 그렇게 돌아가신 거네요. 그러면 탈북을 네. 할 때 그 집 앞에서 어디서 건넜다 딱 집 앞에서요.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는 압록강이죠. 네. 그 압록강이 어느 만큼 너비가 넓어요? 제 생각인데 막 달렸거든요. 5분 정도 달린 것 같은데요. 한쪽 끝에서 한쪽 끝으로 가는데 얼음을 한 200m 되지 않을까요? 아, 굉장히 가깝네요. 그럼요. 그래서 소리 지르면 들리고요. 네. 돈 장사꾼들이 특히 산 쪽은 정말 거긴 압록강 상류니까 중국에서 도뭉탱이를 만든 다음에 양말 안에 돌멩이 한두 개 같이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딱 던져요. 그러면 그거 도착해요? 그죠? 해산 쪽 강기슭에 딱 와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돈 주러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못 받으면 물에 딱 떨어지는 것들도 있으니까 네, 네. 아침마다 그거 주러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거 새로운 신종 직업이네요. 야, 그러면 그 지금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한국 드라마 같은 거를 젊은 세대가 지금 많이 보나요? 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봤어요. 뭐 이렇게 아름아름 보기보다 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기회는 농촌동원이었어요. 그럼 농촌동원이라는 것은 다른 집에 가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꺼리낌 없이 한국 드라마를 꺼내가지고 볼 수 있었다?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당시 분위기를 보자면
이제 도시에서 지방으로 도시 아이들이 온다라고 하면 그 지방 아이들이 엄청 지방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도시 문물이 오니까. 네.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게 한류가 뭐 중국 드라마도 있었지만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 이런 거여서 우리가 농촌동원에 갈 때는 이거 아예 카라오케 기계를 다 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한 명당 USB 한두 개 정도는 들고 가요. 네. 그래서 여기에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히 노래들, 세계 명곡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등포기에 빵빵빵빵 틀어놓고. 지금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요게 2013년 전후로까지 그게 약간 향수처럼 이렇게 했던 건데, 도시에서 모든 한류가 다 모아져서 했는데, 문제는 단서관이, 보안원이 단서관을 왔다가 흥치가 좋으니까 지도 거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니네 하지 말라! 하고 대충 한마디 하고 가고. 그러니까 지금 그 호랑이 정도. 담배 피우던 때 소리란 말이에요. 한국 드라마를 북한에서 한 번도 못 봤다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 야 찾기 힘들었어요. 대부분 다 봐요. 네. 한 번쯤은 다 본다는 거죠. 다 본 거. 특히 탈북에서 온 사람은 다 본 것 같아요. 북한 안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네요. 기본적인 경험은 다 가지고 있다. 다 있고, 네. 다만 그 빈도수가 얼마냐의 문제지, 한 번도 못 보기가 쉽지 않고요. 노랫소리 한 번을 들어보지 않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주옥 씨는 북한에 있을 때 처음 봤던 한국 드라마 그걸 보면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이게 정말 가짜로 만든 연출이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아 저게 사실일 거다라고 믿었는지 그 느낌 좀 그게 듣고 싶어요. 맨 처음에 봤던 드라마가 찬란한 유산이라는 드라마였거든요. 그게 이승기랑 한효주 나오는 건데, 처음에는 다 그 영화 촬영을 해서 세트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세트가 커도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한 게, 야 세트가 저렇게 크게 지을 정도면 진짜 대단한데? 라는 거랑 막 시골길이 나왔는데 시골길 논두렁에 아스팔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세트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야, 저 정도구나 생각이 들고, 비밀이란 드라마를 봤거든요. 네. 지성 씨가 나온 거였는데, 뭐 재벌에 막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재벌이라는 게 있다고? 재벌이 뭘까? 도망가는데 각자 막 헬기 타고, 각자 직승기 타고 가요. 개인이 직승기를 타? 그래도 그걸 이해가 안 믿었어요? 이해가, 아니,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게 회차가 많으니까 첫 회를 보고 세트일 거다 했는데, 마지막쯤에 가니까 진짜 그 사회 발전상은 이러하겠구나. 라는 게 회차가 쫙 지나가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스며들잖아요. 그럼요. 저 세상에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라는 그럼요. 생각을 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신을 준 것은 외삼촌일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 삼촌이 한국에 2010년 정도에 왔다 왔어요. 했잖아요. 맞아요. 그 삼촌이 어떤 이야기를 해줬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류의 효과성은 딱 거기까지. 그래서 외부 세상은 이래, 한국은 이래까지를 알려주는 데인데, 뭐 달나라는 이래 저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거기까지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행동을 하기는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 선은, 내 브로커는, 내 가는 길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류에서 안 알려주잖아요. 네. 그게 좀 한계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내 친척이 직접 가서 전화를 다시 걸어와서 나한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되면 내려와서 북한서 뭐 중국처럼 잡혀가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정착금을 주고 집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추첨제도 있고 뭐 이런 걸 들으니까 와 진짜? 그리고 심지어 브로커도 알아봐 줄 수 있대요. 그러면 움직여야죠. 그쵸. 갈 수 있는 길이 쫙 나눠지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미 한류로서 기본적인 정보는 이렇게 다른 세상에 대한 건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직접적인 거를 친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내 친척도 성공했는데 나도 한 번만 도전하면 저런 삶을 지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대를 쓰고 산대요. 침대? 네. 침대 없었어요, 집에? 없었어요. 그냥 맨바닥에 살았죠. 샤워를 한다는 거예요. 샤워가 뭔지는 알았어요? 어디서 막 민족과 운명에서 막 그 외국 배경 나올 때 샤워기 틀어놓고 막 엄마 맞아. 샤워한다 이러고 샤워 했거든요. 오늘 샤워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듣고 병원 가도 돈을 별로 안 낸다는 거예요. 그걸 삼촌이 전화로 다 알려준 거예요? 그쵸? 와, 진짜 북한에 앉아서 그 친척이 하는 이야기니까 얼마나 신빙성이 그쵸? 있겠습니까? 우리 그냥 그 외삼촌이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런 삶 누리고 싶다라는 게 딱 그게예요. 직접적인 좀 파동을 많이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다음 날로 지금 탈북에 맞아요. 성공했단 한 3년 말이죠. 준비했습니다. 3년 동안 네. 이렇게 차분하게 준비해서. 네. 삼촌이 첫 번째 시도 때는 잡혔어요. 아, 네, 삼촌이 강을 건너다 그랬구나. 잡혔습니다.